최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파트 동향에 있어서는 지금 태풍 전에 고요합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예전과는 틀리게 규제 한방에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급매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승했는 아파트 가격을 봐도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전월 대비 2년, 3년 전이 아니라 전월 대비만 해도 불과 102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56억이 상승하고 49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70억에 거래가 되고 49억 5천, 58억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이 9억씩 상승하고 6억, 5억, 4억 미친 듯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9억 8천만 원이 아파트가 마이너스 11억 8천이 빠지고 28억에 거래되고 10억, 5억, 8억이 하락하고 이런 거래 내용들은 실제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했을 때 이와 같은 상승 대비분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하락하면서도 지금 5억, 7억, 8억 그리고 1, 2억들은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내용이 1년 전도 6개월 정도 아닌 한 달 차이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마찬가지 한 달 기준으로 2억씩 상승했던 아파트들 그리고 1억 7, 8천씩 상승했던 아파트들 하지만 하락을 보게 되면 6억, 3억, 2억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도박의 거래의 어떤 한 일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요. 이게 2년 전에 1년 전에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가 아니죠. 한 달 만에 2, 3억이 오르고 7, 8억이 올랐다가 또 한 달 사이에 7억, 8억이 하락하고 1, 2억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경기도와 인천, 대전, 광주, 전국 어디에 할 것 없이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나마 서울 경기도권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금액들이 1, 2억 정도 되고 상승하는 아파트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1, 2억씩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아파트 마찬가지 한 달 기준으로 4억, 2억씩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순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억, 1억씩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금액인지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이 있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하락하는 추세고 예전 거래 동향에 5분의 1도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지방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조금은 편차가 있고 가격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 한 달 대비 기준으로 1억, 2억 정도의 차이 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대구는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덜한 편이지요. 최고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기준으로 1위가 삼덕 청아람 1억 2,9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들이 5억 4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3천 이렇게 상승했는 것으로 나오지만 하락순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한 달 기준으로 수성 상가의 롯데캐슬이 마이너스 3억 하락하고 그 밑으로 1억 5천, 1억 3천 계속해서 7, 8천만 원씩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하락 추세는 예전 제가 네이버에서 설명한 최고가 대비의 1년 기준, 2년 기준이 아니죠. 한 달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일부 상승했는 아파트들 최고가를 찍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에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해드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 아파트들은 1억, 2억, 3억씩 하락을 하고 있고 일부 상승했는 아파트 1억 초반 정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가격 상승 하락을 빼더라도 일부 전달 대비 1억 초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아파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락률은 3억에서 1억 초중반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실제 상승했는 아파트는 1억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고
5천, 6천, 7천만 원씩 하락해놓은 아파트도 있는 반면 하락은 2억에서 1억 초반대 다양하게 또 하락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게 한 단면을 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 거래가 예전 대비 40%, 50% 반토막이 났는 상황이고 현 입장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도 아닙니다. 태풍 속의 눈이라고 사실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은행 쪽에 PF도 남아있고 건설사의 도미노식의 부도설도 남아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이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경기 악화로 여윳돈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그 많은 돈들이 대부분 증발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겁이 나서 두 번, 세 번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이 분양권에 아파트에 전혀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광역시에 투자하고 지방 아파트까지 1억 이하의 빌라까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면 다시는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잔금을 치지 못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들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 악화와 함께 올려서 터진다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뉴스나 유튜브에서 IMF 얘기까지 거론하고 있고 대공황 얘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맞물려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관세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자 몇 명이서 부자 1%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휘청이고 미국도 휘청이는데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현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근자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돌지 않아서 쓸 돈이 없다. 이자를 내고 나면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돈이 많이 증발했다. 예전과 동일한 얘기지만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가 하락해서 깡통 증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죠. 5억의 아파트라면 전세 가격이 2억에서 2억 5천 이하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세가 연장되지 않을 시에는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 경매로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곳이 대구나 부산 그리고 세종, 일부 소규모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광역시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위 변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포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태들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약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은 실제 그 포기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계약자가 아니라 시공사나 시행사가 됩니다. 결국은 대신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나 건설사 막대한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하게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매입한 아파트를 적절하게 할인 분양으로 판매를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장기적으로 가거나 계약 포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시행사나 시공사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은 부도라는 장벽에 막혀서 더욱더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되고 장기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잔금이 연체되거나 악성 미분양이 증가되고 중도금 대위 변제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부도 이와 같은 사례들은 예전에도 악순환 연결고리로 계속해서 발생했는 상황인데 현재도 예전과 동일한 사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은 할인 분양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부도나는 아파트들이 증가할 수 있고, 부도나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결국은 자재값을 주지 못해서 대물로 아파트를 넘겨주는 사례들도 예전에 발생이 됐는데, 지금 그와 같은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와 같은 사례들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200% 정도 입주 시장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대부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계약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부분 포기를 하고 입주도 포기하고 계약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같은 경우는 10%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 5억의 아파트 5천만 원 들어갔는 거 5천만 원 손해보면 되는데,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대부분 신용 불량자로 전환이 된다는 게 문제죠. 중도금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서 입주를 포기한다.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계속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예전에 어느 정도 분양을 완판 쳤거나 일부 미분양이 있는 아파트들은 다행이겠지만은 시작부터 20, 30%뿐이 분양이 되지 않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건설사의 부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의 대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현 입장에서 대부분 계약 포기나 입주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동일한 상황이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여론입니다.